파산관제인은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재산 한가 일본 도산 관련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7절 변호사 윤리와의 관계 파산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의해야 하는 변호사 유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된 윤리로서는 수비 의무, 비밀을 지킬 의무라는 겁니다. 이익상반, 수탁의 제한, 신속한 사건 처리 의무, 신의 성실 의무, 법령 등의 조사 의무, 부패행위 금지 등이 있다. 수비 의무, 수비 의무는 변호사 윤리 중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배된다. 의뢰인은 법률 사건에 관하여 비밀에 관한 사항을 털어놓고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므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달리 누설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며 또한 이 의무가 준수됨으로써 변호사 직업이 존립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산관제 업무는 특정 의뢰자가 존재하는 직무가 아니므로 파산관제의 수비 의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점에서 변호사법 23조는 문헌상 의뢰인이 비밀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비 의무의 본질은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어 증언 거절권이나 비밀 누설죄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이질적이라는 점, 미국 등 앵글로색슨계의 수비 의무는 변호사 의뢰인 은닉특권을 근거로 할 것, 제3자의 비밀은 사생활, 명예 등 별도의 법리로 보호할 수 있는 점으로부터 변호사법 23조는 기본적으로 의뢰자의 비밀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파산관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파산자나 이해관계자의 비밀을 함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이 변호사법 23조 변호사 직무규정 23조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파산관제 업무의 특성이나 파산관제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 파산관제 업무의 수행상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비 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두 번째, 이익상반, 수탁의 제한, 이해상충 규율도 변호사 윤리 중 하나죠. 이익상반에 관해서는 변호사법 25조 및 변호사 직무규정 27조 및 28조,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파산관제에는 파산자나 파산채권자, 그러니까 채무자나 채권자의 어느 대리인도 아니므로 파산관제인에게 반드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파산관제인의 이해상반 규율은 변호사 직무규정 81조 수탁자 제한 문제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제인으로 선임을 타진받는 경우 직무의 공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수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전형적인 장면에 대해 약간 검토하면 예를 들어 고문회사가 파산자인 경우에 파산관제인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에게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고 파산자에 의한 사회적 행위나 편파적 행위를 부인하고 나아가 파산자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서 파산자와의 사이에 원문 계약이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의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파산 채권자 중에 파산자로부터 채권 회수 상담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파산 채권자 중에 고문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정에 비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사라도 채권 회수에 관하여 개별적인 상담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첫째, 해당 고문회사의 권리의 존재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지, 채권의 내용, 채권자 수가 많거나 고문회사 채권자가 총 파산 채권을 차지하는 비율, 쌍방 미행 쌍무계약인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결재권 행사가 파산자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여 파산관제의 직무상 공정성을 해치지 않거나 파산관제에 대한 유임 의뢰를 맡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내가 만약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채권자 조정로, 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한은행, 국민은행, 주로 금융채권자들의 그 고문 변호사인 변호사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파산관제인으로 취임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개별 당사자가 아니라면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금융채권자의 유임을 받아서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한 이런 경우는 인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속한 사건 처리.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신속하게 착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해야 된다. 파산관제인은 채무자 재산 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청산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신속한 사건 처리 의무를 지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선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관리에 들어가야 되죠. 신속하게 착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의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도 있죠. 파산관제의 선관주의가 이제 중요한데 선관주의는 어제 했죠. 또한 변호사 윤리 관계에서 간결하게 말하면 파산관제는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파산 절차 개시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그 후에도 적절히 관리 처분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우선 파산 절차 개시 즉시 파산자 및 그 대리인 면담하고 파산재단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현금, 예금통장, 유가증권, 부동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중요 자산 및 관련 자료를 인도받는 동시에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감도장, 은행거래인의 인감료, 사무소, 금고 등의 열쇠 및 기타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중요한 물건이나 외상 매출 원장, 청구서 등의 장표를 인계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파산 절차 개시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파산재단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등의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관제 선관주의와 관련된 의무로서 법령 등의 조사 의무가 있다. 파산관제는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권리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나 권리관계에 배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파산관제의 선관주의를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 권리관계를 고려한 보관적인 시각이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파산 채권자료의 재산이 관리 처분 배당을 실시하는 관리기구로서 입장과 파산자가 담보권자에 대한 질권 설정자로서 지고 있는 담보물 유지 의무를 승계하고 있죠. 파산자의 권리 의무 승계자로서의 입장 충돌 장면에서 복합적 견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다양한 이해와 권리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다각적 시각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에 정통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적절히 조사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어제 누가 파산관제인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공탁금을 찾는데 파산 선고 전에 판결이 확정됐으면 그건 못 찾죠, 관제인이. 2017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법원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죠, 당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판례가 있죠. 2022수 613 판례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서 채권자 대의권의 대상이 아니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제인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대의에서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2023년에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 어제 이제 제가 몇 군데다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모를 때 불필요하게 배우자가 이제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재산을 넘기고 이혼한 경우는 이제 사형이 대상이 되지만 원래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었는데 몸만 나온 경우 이제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독직행위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고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는 계쟁이 목적물을 양도받아서도 안 되죠. 이와 관련해 파산법은 파산관제인, 보전관리인, 파산관제인 대리 또는 보전관리인 대리가 자기 혹은 제3자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갈 때는 형벌을 도 일종의 특별배임죄죠. 형법상의 배임죄의 특별 규정이지만 파산관제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인이 되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법원에 의해 임명되어 파산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도 가중하고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유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파산관제의 특별배임죄는 추상적 위헌범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며 행위 결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속해야 할 재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처분곤란 자산을 파산관제인이 관계자에게 적정 가액을 양도하게 하고 또는 스스로 적정 가액을 양수하는 것은 그 어떤 파산관제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다. 도저히 안 팔리는 게 있죠. 뭐 거의 한가 포기할 만한 수준이 있는 거를 뭐 아는 사람이 뭐 사겠다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적정하게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 계쟁물이 양수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취지는 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하여 개입함으로써 그 직무의 공정, 품위가 손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적정 가액에 의한 양수라면 당연히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을 것이다.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을 직접 양수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 적정 가액으로 양수한 점, 양수의 재판소의 허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라고 보는 걸로 같습니다. 그건 뭐 법원에서 허가할 리가 없죠. 대부분 아무리 작더라도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배임죄. 그 다음에 이제 수뢰죄도 있죠. 뇌물을 받는 경우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윤리, 파산관제인의 윤리, 변호사와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수비 의무, 선관주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 의무, 신속한 처리 의무, 법령조사 의무, 5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령조사 의무는 판례도 마찬가지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늘 그 도산 관련 뉴스라든가 뭐 대법원 아니면 하급심 판례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법률신문만 잘 봐도 나오죠. 그리고 뭐 법원 판사님들이 또 자료를 보내주기 때문에 크게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